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언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지난번에도 오랜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역시 또 이렇게 핑계를 대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영상을 찍었을 때는 뭐 2편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뭐 후속 영상을 찍어야겠다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그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이 제가 쓴 것까지 합쳐서 한 9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영상들에도 리액션을 아직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일일이 답을 하기도 뭐해서 그냥 저의 지난 영상에서 밝혔던 어떤 관점에 대한 보완 내지는 비판 이런 것들을 주신 분들이 꽤 공통적인 부분들을 짚으신 분들이 계셔서 어떤 굵직한 마디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예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은 분들은 보게 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배경입니다. 일단 자세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공지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먼저 짚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지난번 영상의 댓글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수위가 높은 발언들도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욕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 싶은 것들만 빼고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아무리 편파적일지언정 자기 생각을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놔뒀습니다. 그러한 타례를 보면서 누군가가 느낄 수 있는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찰자적 입장에서 놔두기는 했는데요. 지난번 영상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떤 영상에 댓글에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다고 한다면 자기의 댓글이 지워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댓글창에서의 예의, 형식적인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 욕을 들어먹어도 싸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을 하시려면 적어도 제가 댓글을 지울 수 없는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저의 아주 작지만 소중한 플랫폼이고 거기를 관리할 권한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향 존중이라고나 할까? 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취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곳에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그런 욕설을 난무하는 커뮤니티를 꾸리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제가 받은 비난 말고 이제 비판을 해주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경우는 여성의 구조적 고통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 여기부터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케이, 여성의 구조적 고통 존재한다는 거 인정. 근데 이제 그것을 구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 메갈리아는 실격 내지는 부적격 혹은 뭐 이건 페미니즘이 아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얘기하기 편한 건 후자니까 후자부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난번에 제가 이 테이블을 그려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구조적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의 개선을 느끼지만 메갈리아의 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저는 인정해요. 어느 쪽이냐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메갈리아의 표현들 중에서 매우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소수자에 대한 비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뭐 죽이겠다든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두렵고 싫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싫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들을 단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 그들의 관념적 폭력, 언어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이고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이것을 그다지 담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갈리아를 싫어할 수는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인식을 하는 그 자유인데 그들을 단죄해야 된다. 사회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뭐 IS나 나치 뭐 이런 것들에 비견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유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범죄자인 거고 그 사람을 우리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에 대항하는 시스템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메갈리아 자체가 정말로 조직적으로 누군가에게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그것이 발각됐거나 뭐 이런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그 메갈리아를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구제 수단들을 강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메갈리아는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쉽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표현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표현이 내 역치를 넘었다. 라고 해서 그걸 쉽게 범죄로 규정하고 그거를 뭐랄까 처벌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진짜 권력자 입맛에 맞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유리하게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과 그들을 범죄 집단화해서 처벌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발상이고 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생각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기는 하네요. 뭐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괜히 지은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생각 없는 둘째 언니로 바꿔라 하시는데 전 그건 좀 귀엽더라고요. 네, 그쵸. 다른 사람들에겐 생각 없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오늘은 약간 흥분하는 주제다 보니까 말이 좀 평소보다 빠른가 싶기도 하네요. Anyway, 많은 분들이 메갈리아의 폭력적인 언사, 무차별적인 남성에 대한 폭력적 언사, 굳이 남성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랄까 남성 중심적인 이제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매우 혹독한 이제 언어 폭력을 행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굳이 남성에 국한된 것은 아닌 메갈리아에 대해서 걱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뭐랄까 제가 오지랖을 부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터져나오는 분노 앞에서 야, 너 좀 더 예쁘게 화낼 수 없니? 라고 말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한 발 이제 뒤로 물러나서 얘기를 하자면 그들의 폭력이 아직은 어떤 뭐랄까 실제적, 조직적, 실제적 현재적, 물리적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부디 바라건대 지금의 메갈리아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인발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서 정치 세력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의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기동될 수 있는 어떠한 실제적인 협상력을 가진 집단이으로 조직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세력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메갈리아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많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정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어쨌거나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한 메이크업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전 지금은
뭐랄까 화산 같은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화산 폭발할 때 다가가면 다치기 때문에 먼발치에서 오, 화산이 폭발하고 있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면서 아, 저 화산 에너지로 어떻게 발전소 같은 거 세울 수 없을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지점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성들이 남성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내지는 관심을 끌기 위해 미러링을 시작했다 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이거는 선호가 완전히 뒤바뀐 거라고 저는 봐요. 여자들이 참다 못해 미러링을 시작했고요. 이 미러링 때문에 매우 많은 남성들이 놀랍고도 불쾌하게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관심을 끌려고 미러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미러링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이 달성되면 이걸 그만두고, 이런 방식의 전략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말들이 전략적으로 터져나와서 그 성과를 달성한 다음에는 쏙 들어갈 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메갈리아가 남성인 내 동족들을 싸잡아 비난했기 때문에 나는 저 운동에 동조할 수 없고 페미니즘에도 이제 막 학을 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성 인권 자체에 별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구조적으로 받는 거를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도와주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도와주는 거는 적선이에요, 적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인간 대 인간으로 다른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에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지, 그 안에서 내가 여자고 남자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여성의 구조적 고통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것이 나아지는 데 동참하지만, 내지는 뭐 나는 페미니스트지만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메갈리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들을 뭐 옹호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케이!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성의 구조적 고통을 경감하는 일에 앞장서 주세요. 하지만 메갈리아는 메갈리아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아직 집단 조직 범죄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너는 범죄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미리 근절당해야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파시즘의 전조잖아요. 그러므로 메갈리아의 언어폭력, 관념폭력이 거칠다고 하여 그들을 범죄 집단화하는 것은 저는 매우 이 사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단죄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범죄가 없는 이상. 네, 그러면 여성의 구조적 고통조차 인정할 수 없다, 뭐 그것은 환상이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여성만 고통스럽냐, 뭐 남성의 구조적 고통을 왜 안 보냐, 뭐 인류 전반의 다양한 구조적 약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이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거냐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이 인종이 됐든 남녀가 됐든 종교가 됐든 뭐 경제적인 계급이 됐든 다양한 구조 안에서 약자와 강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힘을 보완하고 평등한 최소한의 인권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당연히 동참해야죠. 여성의 구조적 고통을 말한다는 것이 남성의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젠더 정치에 있어서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아래에 있는 건 어떡합니까? 이걸 부정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팩트 뭐 이렇게 자꾸 뭐 심지어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를 전 이번에 댓글 가지고 이제 처음 알았는데, 여성의 구조적 고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이 굉장히 팩트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반박 팩트를 내놔라, 마치 팩트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팩트를 찾는 것처럼 팩트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뭐 너는 못된 인간이리, 이런 종류의 논리랄까 뭐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뭐 이러저러한 사실들이 있고요 라는 걸 달아드릴 생각이었는데,
그걸 막 달고 있는데 갑자기 싫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기가.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걸 달아드리기가 싫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무리 제가 권위 있는 기구의 통계를 들이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또 어떤 새로운 자신의 논리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은 부족하다, 새로운 팩트를 대령하라,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설마 무죄 추정의 원칙을 논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정말 혹시 여성의 구조적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자료를 살면서 정말 전혀 접할 수가 없는 굉장히 불행한 분이 계셨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팩트 자료들, 팩트에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네. 이거는 2015년 민변에서 만든 한국인권보고서고요. 여기에 476페이지 들어가며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며 2015년 여성 대통령 임기 3년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 상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정도를 측정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8개국 가운데 유리천장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이 1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 성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0.651, 1에 가까울수록 평등으로 14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인도, 네팔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을 비롯한 인권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최종 권고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및 젠더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정책 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특히 낮은 비율,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특히 큰 임금 격차, 아동 수당에 있어서 입양 부모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포함해 미혼모에 대한 빈번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에 관하여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해야 하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 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 재밌는 게 여기 두 번째 챕터에 여성 혐오 및 메갈리아에 관련된 언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싫으신 분들은 스킵. 2015년은 여성 혐오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가수가 자신의 콘서트에서 공연을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게 앞에 앉은 여자분들은 다리를 벌려달라고 농담을 했다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의 글을 올렸으며, 칼럼니스트가 한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이슬람 과격주의 테러 집단 IS보다 위험하다는 제목의 글을 써서 방송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또한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래퍼가 여성 혐오 랩을 쏟아내 문제가 되고, 개그맨이 팟캐스트에서 여성 혐오 개그를 하다가 사회적인 논란까지 불거졌으며, 남성지는 여성 납치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지 사진을 내걸었다가 미국 본사가 규탄 메시지를 내는 등 외신으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올 한 해 여성 혐오 발언들은 기존 일배, 일간 베스트 저장소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 빈번히 일어났으며 그러한 발언을 한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더불어 오히려 그들을 감싸려는 의견 역시 팽배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여기부터 메갈리아 얘기예요. DC 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 매개를 거점 삼아 여성 혐오를 거울에 비춰 돌려주는 전략, 미러링을 채택한 여성들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남녀의 성 역할과 권력이 뒤바뀐 세상을 묘사한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스테디셀러, 이갈리아의 딸들에 빗대어 메갈리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성 일베의 탄생이 아니냐는 것은 물론 혐오를 혐오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나 오히려 미러링은 남성 혐오가 아니라 저항의 한 방식이고 혐오가 판치는 세상을 돌아보게 하는 유용한 장치에 더 가깝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관하여 언론과 연구자들의 분석 또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 혐오 이슈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사실 여성 혐오 이슈는 새로운 유행임과 동시에 아주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다. 성차별적 혐오 표현은 곧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네. 이 보고서에서 인권 분야별 보고에서 여성 인권 분야 보고만 제가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이게 대충 몇 페이지쯤 되냐? 475페이지에서부터 547페이지까지 있고 아무래도 민변에서 발행한 것이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와 법적인 쟁점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성인권의 쟁점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들이 논쟁적으로 존재하는가가 궁금하시다면 이 자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제가 이걸 읽어드렸다 하더라도 이 민변의 2015 한국인권보고서를 부정하고 여기에서 인용한 이 이코노미스트의 OECD 28개국 대상의 유리천장 지수 통계도 부정하고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한 세계 성격차 보고서도 부정하고 그리고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에서의 최종 권고문마저도 잘못된 통계다 라고 부정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케이! 당신의 세계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드릴 팩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있는 아주 차가운 팩트입니다. 그게 얼마나 차가운 팩트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만나왔던 무수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고통에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착안한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놀랍고도 냉정한 팩트, 그것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단 한 사람의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료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냥 새로운 팩트를 가져와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팩트를 대령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차가운 마음씨. 저는 이런 분들하고는 별로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사는 게 녹록치 않구나, 그런 생각 역시 하게 됩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도 자기 가슴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배웁니다. 우리 엄마가 혹은 나의 형제 자매가 혹은 나의 친구들이 나는 받고 있지 않은 어떤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저 아이들은 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일까? 저걸 없애기 위해서, 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지난번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은 결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묻 남성 여러분들한테 여성주의에 관심 좀 주십사 하고 구걸하려고 만든 영상도 절대 아니고요. 스스로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을 유보하고 이걸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궁금하시다면 직접 찾아서 배워보세요. 배우려고 하면 지천에 널린 게 배울 거고 자료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사실 진짜 돌리고 돌려서 말을 한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너도 메갈이냐, 뭐 메갈리아를 옹호하다니 이런 썩을 것,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오, 나도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전에 플로베르의 통상관념 사전을 읽어드린 적이 있죠. 거기서 바보들이라는 항목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었나요? 나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었나요? 플로베르의 사고는 결코 퇴색되지 않고 21세기의 한국에도 건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대신에 뭐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이런 말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뭐 사실 비정상이면 어떻습니까마는. 근데 비정상이라고 막 온갖 것들을 덮어 씌워서 배제하고 불이익 주고 이러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추한 본성이 문제인 거겠죠.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불타는 금요일에 찍고 있는데 불금에 술 약속도 포기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저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어떠한 반증이겠죠. 메갈리아 혹은 페미니즘, 여성주의 뭐라고 부르든 그것의 기저에는 여성의 구조적 고통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선택을 하는 문제죠. 메갈리아가 과연 그러한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는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거야 뭐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떠한 점에 있어서 저는 그들로부터의 반사이익 이런 거를 본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반사불이익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테니 서로의 견해가 그러한 둘의 견해가 같다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그들을 단죄하진 말자고요. 아직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하는 하루 보내세요.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한층 생각하는 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